전 세계가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어려움이 닥쳐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잊어서는 안 될 우리의 희망, 민족의 미래, 교례의 시대 정신을 새기고자 조국의 평화, 번영, 통일을 바라는 제일동포들로 유튜브를 내오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제일동포들은 물론 남측 및 해외 인사를 모셔서 시사 문제, 역사 문제들을 열심히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사랑과 견뎌를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0년 4월 평톤TV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분의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조선신보사 사진부 로근순 기자, 그리고 조선대학교 정치경제학부准교수 홍춘일 선생님 잘 부탁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방송이라는 것으로서 지금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신형 코로나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보자고 생각을 합니다만, 듣기는 북에서 신형 코로나 문제, 이 문제가 지금 어떻게 상황이 어떤지, 또한 방역 대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을 들어보자고 생각을 합니다만, 로근순 기자는 이제까지 많이 기자 생활을 하면서 북을 많이 다녀보셨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이제까지 몇 번 방문하고 한 번 가면 어느 정도 거기서 취재를 하는지 들려주시면. 조선신보사는 80년대부터 평양에 직역해서 하고 있는데, 2003년부터 저는 11번에 걸쳐 평양에서 산주 기자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한 번의 체류 기간은 약 몇 달씩입니다. 몇 달? 예. 4개월? 예. 합하면은 5년 정도 그렇습니다. 북에서 직접 생활하면서 취재를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기한분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볼 수 있는 기회는 다른 데서는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홍춘일 선생님은 조선대학교 정치경제학부에서 선생님을 하시는데 전문 분야가 어떻게 되시는지? 저의 전문 분야는 일본의 사업법 그리고 회사법이라는 본류입니다만, 최근에는 공화국의 대외 경제법이라든지 공화국에 대한 경제 제재와 관련된 법률들에도 관심을 가져서 좀 보고 있거나 합니다. 법률 분야가 전공이시? 그렇습니다. 최근에 홍준일 선생님도 북을 다녀오신 곳은 언제 가셨습니까? 작년 2019년으로 한다면 3월달, 그리고 6월달, 그리고 7, 8, 9 이렇게 3개월쯤 있어가지고 12월달에 다시 한번 가고, 그렇게 해가지고 공화국을 방문했습니다. 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신형 코로나입니다만, 북에서는 코로나 비루스 이렇게 하고 있죠. 남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고 일본은 코로나 위루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좀 조사를 해보니까 비루스는 독일어, 도이치 말이고, 바이러스는 영어이고, 위루스는 라틴어랍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방송에서는 신형 코로나 이렇게 동일해서 방송을 하자고 생각을 합니다. 로근순 기자 먼저 들어보고 싶은데, 최근에 평양에서 돌아오셨다 그렇게 들었는데, 직전 언제부터 언제까지 다녀오셨습니까? 저는 2019년 9월 초부터 올해 3월 9일까지 전국에서 체류하고 있었습니다. 3월 9일? 그러면 실질적으로 신형 코로나 문제가 이제 휩쓸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평양에 계셨고, 그 이후에 돌아오셨다. 오셨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견디되어 있다고도 듣고 있는데. 조선에서는 격리 대책이 실시되고 있어서 실제로 고려항공 비행기가 다 못 다니게 되고 있었는데, 조선은 펜규시 요괴위 국교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양에는 여러 나라의 대사관과 국제기구든지 그런 사무소가 많이 있는데, 출국을 희망하는 그런 외국인들을 위해서臨時 조치로 평양부터 러시아의 울라디보스토크 행위 비행기가 운항되었는데, 거기에 우리가 특별하게 탈 수 있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은 북측에서는 감염자가 한 명도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코로나 대책을 어떻게 취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듣고 싶은데. 조선에서는 WHO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기 6일 전에 1월 24일에 국가 비상 방역 대책을 가동하고 긴급 조치를 독자적으로 취했습니다. 조선이 취한 대책은 크게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육해공의 모든 국경 차단, 또 하나는 국내 방역 대책입니다. 그 육해공 차단한 것은 1월 말에 차단을 했다. 이것은 세계적으로 보아도 빠른 대책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경비 외국인이라든지 해외에서 온 사람들은 경비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떤 것인지. 1월 24일에 긴급 조치를 취한 다음에 1월 13일 이후에 입국을 한 외국인 해외 동포들에 관해서는 평성시에 있는 호텔을 격리시설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다 일제히 이동해서 격리 생활을 누리게 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계셨던 로근슨 기자는 그 평성에는 안 갔고 대상자는 아니었는데 평성시에 격리시설에 가기 전에 그 대상자들이 평양 호텔에 체류하고 있었다는 것으로 평양 호텔 자체가 봉쇄되었고 저도 2차 감염에 미신자로 되고 위압적 감시 대상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양 호텔에서 30일간의 격리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격리 생활의 내용 자체는 조금 후에 얘기를 들어보고 싶은데 그 전에 그 국내 부분에서 인민들의 코로나 방역 대책 어떤 것을 씻었는지. 크게는 철저한 예방 조치입니다. 건강검진, 외출지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공공시설물들에 대한 철저한 소독, 그리고 음료수로 리온되고 있는 강하정 호수들의 수질 검사, 그리고 위험이 생각되는 모든 것에 대한 위생 방역 사업, 그래서 집단 활동의 제한 든지 무엇보다 코로나 감염을 맞자면 그 지식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텔레비, 신문을 이런 모든 선전 수단을 쓰면서 위생 선전 사업을 철저하게 했습니다. 그 원래 저도 많이 평양을 다녀왔는데 그 마스크를 하는 분이 그런 문화라 할까 그런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마스크 자체가 어떻게 지금 그 생산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저도 일본에서 살기 때문에 그러는데 초국에는 화분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시 마스크를 끼는 것이 습관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선에서는. 그래서 먼저 역시 마스크 생산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피복공장, 평양시에 있는 피복공장, 그리고 공장, 그리고 가전 든지 모든 생산 단위를 동원해서 마스크 생산에 힘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까지 마스크를 생산 안 하고 있었던 피복 공장 여기서 마스크를 새롭게 생산하겠다. 그래서 하루에 수만 개를 목표로 생산을 해서 인민들에게 다 마스크가 가도록 국가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원래 그 마스크를 하는 그런 습관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갑자기 마스크를 하라고 하는데 그 시민들은 그런 것에 좀 혼란이라 할 그런 거 없습니까? 그러니까 인민반들도 그렇고 공장 기업소 그리고 텔레비든지 신문을 통해서 마스크의 정확한 착용 방법을 대한 선전 사업을 철저히 했고 마스크의 효과든지 그러한 선전 사업을 많이 해서 이번 비루스를 맞자면 마스크 착용이 철저하게 제기된다는 것을 인민들이 자기 일로 생각하면서 마스크를 끼는 것에 힘을 넣고 선전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출퇴근 시도 그렇고 마스크가 없으면 호스도 못하고 예를 들면 3점에도 못 들어가고 사무소에도 못 들어가고 그렇게 엄하게 절저하게 하고 절저하게 있다. 했습니다. 그 일본에서는 록다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도시 봉쇄 이러한 조치 같은 것은 있었습니까? 예를 들면 김일성 종합대학에 관해서는 기숙사생들을 바깥에도 못 나가고 마침 이것이 터진 것이 겨울방학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에 돌아가고 있었던 학생들은 지방에서 대기입니다. 그래서 일제 등교 안 하기로 했고 소학교도 그렇고 중학교도 다 휴교 조치가 이미 전에 빠른 시일에 휴교 조치가 제해졌습니다. 훨씬 일본보다 훨씬 빨리 예. 휴교 조치가 제해졌다. 예, 알겠습니다. 그 30일간 평양 호텔에서 격리 대상이 되면서 생활을 했다 하는데 그 구체적인 평양 호텔 내부에서 어떻게 생활을 했는지 조금 그런 부분도. 원래는 평양 호텔에는 그 2월 명절 행사나 2월달에 관광객도 많은데 1월 말에 국경 차단해서 관광객도 다 차단했기 때문에 평양 호텔에 숙박하고 있는 손님은 초를 넣고 모두로 5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5명에 관해서는 방에서 그리고 저는 사무소에서 나갈 때는 마스크 착용이 철저하게 의무화되었고 비말을 방지하기 위해서 불필요하게 대화를 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호텔 내에서도. 그래서 호텔에 있는 주차장, 앞마당에도 못 나갔기 때문에 30일간 바깥에 일찍 못 나갔습니다. 그리고 아침, 점심, 저녁에 3번에 걸쳐 평양에 산주하고 있는 진성병원 의사가 있는데 그 의사의 건강 진단을 받습니다. 그래서 37도, 5도 열이 없는가 매번 검사를 받게 됩니다. 그걸 하루에 3번입니다. 하루에 3번. 37도, 5도가 확인되면 그 주시로 평성시에 있는 격리시설에 이동하게 됩니다. 열이 나오면? 그러니까 일산시에 감기조차 걸면 안 된다는 그러한 공포감하고도 싸워야 해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평양 호텔의 직원분들도 예. 그냥 그러니까 거기서 생활을 하는 같이 생활하는. 그러니까 격리 대상자가 숙박하고 있었다는 것으로 평양 호텔 종업원들도 다 격리 생활을 하게 되고 집에 못 들어가고 호텔에서 숙박을 하면서 30일간 종업원들도 같이 격리되었습니다. 평양 호텔을 하면은 뭐 2층, 4층, 5층에는 커피 마시고 술도 마실 수 있는 그런 데도 있는데 거기도 다 운영 자체가 준비되었기 때문에 5명밖에 없는 같은 해외 동포들도 일제 그러한 술이랑 그런 것도 마시는 기회가 없었고 정말 그 고독하고 싸움입니다. 술 안 마셨습니까? 그런데 저는 방에서 방에서 그 중앙 텔레비를 보면서 술을 마시고 30일 견뎌내었습니다. 그런데 평양 호텔은 그 밥이 맛있다고 유명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고생 없었던 거. 알겠습니다.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권철 선생님 좀 물어보고 싶은데 지금 일부 남측 언론이라든지 그런 데서는 그 뭐 내부 큰 소식통을 인용해서 군에서 뭐 사망자가 100명 나왔다, 180명 나왔다
견디자 3,700여 명, 이것을 이 결과를 최고사령부에 보고했다. 이러한 보도들이 이거 내리에는 게이고, 요미우리 신문에서도 북조선의 중국 국경 부근에 전개하는 군부대에서 코로나 감염으로 의심되는 사망자가 100명 이상 나왔다. 이것은 일미한 협의 소식동 이렇게 이야기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소식이 보도가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지, 이걸 믿을 만한 보도인지 그런 부분은 조금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예. 그 남쪽에서도 지금 박용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공화국 관련된 정보 많이 발신하는 언론 매체들도 많습니다만, 그 소식동이라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 이야기되는 데서는 달부차, 그리고 나머지는 공화국 국내 국경지대에서 생활을 하는 주민, 이러한 개인들로부터 대체 정보를 수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소식과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공화국에서 몇 명 코로나 감염자가 나오고 이렇게 구체적인 숫자가 나와 있는데, 개인을 통해서 수집을 하는 정보인데도 불구해서 나라 전반의 구체적인 숫자까지 밝힐 수 있겠는지 하는 것은 상당히 저 나름으로서는 의심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조할 수가 있다면 뭐 세계적으로 이렇게 코로나 유행이 되어 있는 속에서 공화국에서도 있을 수도 있지 않는가 하는 대답은 받을 수가 있지. 그러한 개인이 몇 명 이렇게 감염하고 있다. 근입을 그러한 이야기도 있었던데, 근데다가 소식을 주는 사람이 있다고 한들 그 개인이지 근대 속에서 전방 몇 명 나오고 있다 하는 건 소문의 수준으로서는 정보 수집에 있을 수 있다고 해도 그 전식강의 숫자로서 나올 수 있는 정보는 아니지 않겠는가. 더군다나 지금 말씀 계셨습니다만, 로근순 기자가 코로나 사태와 관련된 공화국 정보와 관련해서는 공화국에 직접 있어서 자기 눈으로 보면서 지제도 해서 정확한 정보를 발신하고 있는 속에서 그것과 대치되는 정보라는 것은 아무래도 그 신용도라는 것은 낮을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렇게 저 나름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내가 일본의 요코하마시에 살고 있는데 요코하마시에 코로나 감염자가 몇 명 있는지도 모르는데 일반 주민들이 그러한 정보까지 알 수 있을 되게 없다. 그리고 그거 더군다나 군부 정보 이것을 어떻게 아는가, 이거 제1급 비밀인 거죠. 이것이 해외에 나간다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정보라고, 믿어서는 안 될 그런 정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어쨌든 북에 대한 악선전 정보, 그런 것에 관해서는 장사가 되고, 좋은 정보들은 그렇죠. 장사가 안 되는, 돈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거 신뢰할 수 있느냐고 물으면 거의 신뢰성이 없다, 그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좀 물어보고 싶은데, 세계적으로 경제 생활이 많이 타격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그렇고 그런 상황인데, 북에서도 좋지 않게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보도에서도 있는 바와 같이 중국하고의 무역, 이 부분이 듣고에 의하면은 일제 차단되고 있다, 거의 안 들어오고 있다, 이러한 보도까지 있는데, 이 무역 부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정확히는 몰라도 뭔가 정보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그 지금 코로나 사태가 세계를 휩쓸고 있는 속에서 모든 나라들이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로서는 공화국도 중국과의 무역을 비롯해서 외부하고의 물류라는 부분으로서는 큰 영향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타당하다고 느껴집니다. 2019년 12월달 중국의 단동에 갔습니다만, 그때 이렇게 해가지고 좀 알기 어려워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촬영을 하고 있는 방향이 중국의 단동이고 트라크가 향하고 있는 쪽이 신의주 공화국, 이러한 식으로 됩니다. 이거 보아주시면 알다시피 이 시점으로서는 상당히 많은 큰 트라크가 많은 물자를 실어가지고 공화국에 들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만,
이거 작년 12월. 그렇습니다. 2019년 12월. 예. 현 시점으로서는 이렇게 활발하게 물류가 지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좀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문제가 생긴 이후는 좀 다를 것 같다. 그래서 정말 같으면 저도 이 시기에 이렇게 현장 자기 눈으로 보아가지고 정보를 발신하고 싶은 찬스입니다만 아무래도 가지는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조금 그 공화국과 린접하는 중국의 동부산성 자주 가는 기회가 있어가지고 그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몇지 알기 때문에 위챗통신 통해가지고 좀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어떤 답이 돌아오는가 하면은 지금 물건을 공화국에 놓기 위해서는 방역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답신이 돌아옵니다. 이러한 답신을 보아보면은 완전히 물건을 차단한다라는 공화국이 조치를 취하고 있다라기보다는 방역검사 체계를 면밀히 세워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물건, 들어가지 못하는 물건 이렇게 선별해가지고 놓거나 소독을 해가지고 공화국에 들어가도록 하거나 그러한 조치를 취하면서 물류를 진행시키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일제 그러한 영향이 없는가 하면 그렇지는 않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래도 실질적으로 소독을 하면서 물류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을 것 같다. 로건수 기자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물자는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저도 듣고 있고 격리 기간에 중앙텔레비 방송 통해서도 공유사업 한망든지 비행장 는지에 하고 열차 다니는 그 역에 대한 소독이랑 그런 방역 사업 그런 그 영상이 많이 소개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물자는 아마 들어오고 있다고 봐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조선에서는 북에서는 중국하고의 무역 자체가 경제에서 큰 위치를 차지한다 하기보다는 최근에 저도 많이 가보고 국산 상품이 많아지고 식량 자금률 문제에서도 무역이 좀 어려우면은 모든 경제가 움직이지 않다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본하고 한국하고는 좀 그런 뜻에서는 다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시 제2회에서 경제 부분을 얘기를 들어보자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이 얘기를 들었는데 신형 코로나 이거 앞으로의 전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로건수 기자 얘기를 해주시려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대책은 인민들의 생명 안전 보장이 최우선 중대사로 여기고 대책을 세워봤습니다. 그리고 텔레비를 통해서 계속 보도된 것이 매일과 같이 보도된 것이 각국의 감염자 수 그리고 중환자 수 그리고 완쾌자 수도 다 매일과 같이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들의 각국의 노력도 소개해서 이것을 세계가 힘을 합치고 이겨내자는 그러한 호소도 하고 있습니다. 조선이 이 발생자가 나왔다 해서 이것을 감출 필요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감염자를 감추고 있다 이렇게 외국 보도에서는 나오고 하는데 감출 필요가 없다. 필요가 하나도 없고 조선에서는 계속 이 비루스의 위험성을 계속 선정하고 있고 지금 없다 해서 방심하지 않고 계속 이 비루스가 사회한다는 것을 계속 이민들에게 정부가 호소하고 있습니다. 혹시 발생했다면 그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도 지금 계속 다그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지금 키워드가 나왔는데 사실 감염자를 숨길 필요는 아무것도 없다. 혹시 있으면은 그걸 밝히고 지원을 요구한다든지 그런 거 하면 좋은데 있는데 없다고 할 그런 이유가 없다. 이것은 타당한 말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혼줄 선생님한테 질문하고 싶은데
3월 4일에 김정은 위원장부터 문재인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냈다 하는 부분이 보도가 있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 좋은지 선생님이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좀 답을 해주시면 합니다. 그 공화국이 지금 남측하고의 관련 속에서 강경하게 나서고 있는 부분이 있는 속에서 왜 이렇게 대통령 앞으로 공화국에서 친서가 보내오겠는가, 그러한 연관성 속에서 제기가 되는 문제의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을 하면 공화국의 대남 정책의 원칙이라는 것은 일관하지 않습니까? 이건 민족 자주입니다. 그래서 공화국은 민족 자주에 의해서만 민족 공동의利益을 지킬 수가 있고 실현을 할 수가 있고 또 조선 반도를 통일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세한 입장을 세우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강경하게 나가고 또 공화국이 남측을 비판할 때도 있는데 이건 뭐 남측이 없어지면 좋겠다, 또 남측이 하는 일 모든 거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코로나 사태라는 것은 민족 공동의利益이라는 경지에서 생각을 하면 그것도 이거 공화국도 이거 극복을 해야 하고 남측도 이것을 극복을 해야 하는 문제, 그러한 의미로서는 공화국이 민족 공동의利益이라는 경지에서 남측에다가 함께 잘해가지고 이 위기를 극복을 하자, 이렇게 친서를 보낸다 하는 것은 대치되는 그러한 행동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나오게 되는 형상만을 보게 되면은 대치되어 있는 듯이 보이지만은 거기에 깔려 있는 원칙이라는 것을 함께 시야에 놓고 표면화되는 형상이라는 것을 볼 필요가 있고, 그렇게 보면은 이번 형상이라는 것은 대치되는 일이 아니고 한 직선상에 놓여지고 있는 그러한 형상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기 수해라든지 뭐 금물 비해라든지 북에서도 남에서도 많이 난국이 있었을 때 그때는 서로 민족 공동의 난국이다. 예. 이것을 민족 공동의 힘으로 해결해 나가자. 예. 이런 원칙이 있어서 이번에 친서를 보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감염자가 전혀 있다 하는 것에서는 우리가 솔직히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만 적어도 세계에서 제일 대책을 철저하게 하고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고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훨씬 신형 코로나를 억제하고 있다는 것은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제1부에서는 1회에서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제2회에서 경제 부분에 관해서 두 분의 이야기를 듣자고 합니다. 제1회 이상 마치겠습니다.